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키셨다면 여러분들은 득도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 상황부터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꿈꾸기도 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혼을 꿈꾸고 있었고 게다가 배우자가 바람까지 폈다면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 확고해졌기에 이혼을 바로 선택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걸까요?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성격적 차이, 경제적인 무능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들은 남편 자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도라는 것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한 것이고 당연히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만나고 좋아하고 섹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극강의 분노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제3자와 내가 경쟁 구도에 놓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제3자를 응징하고 싶습니다. 둘 사이를 갈라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상간자와 더 가까운 관계로 보이는 남편을 원래의 자리로 내 옆으로 되돌려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구글 포토 용량이 다 찼다는 메일을 제가 받고서 그 시절 증거사진, 상간녀에게 보냈던 카톡, 전 남편에게 보냈던 카톡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전부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을 마디 카페에 게시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시절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복귀해보고 여러분들이 저와는 달리 외도 상황에서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목표 세우기.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강단 있게 직진할 수 있습니다. 가정회복, 가정회복 해야 돼 라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마음속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잠재의식에서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되면 어쩌지?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고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상상들이 현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 감정을 최대한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감이 마구마구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 1번에서 언급했듯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믿으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이야. 라고 믿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난 남편은 뭐다? 네, 맞습니다. 그냥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이 하는 말에 의미를 두시면 아내분들이 더 미치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아, 그냥 걔가 짖는구나 하고 씩 웃으면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당연한 거지.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 불안감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어서 좋은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산책을 하거나 좋은 명상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내 기분을 최대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것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 생각 속에 매몰이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날에 대한 걱정들이
나래비를 서서 쥐약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냥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Be simple. 발음 좋죠? 네, 네 번째,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예전에 나한테 잘해주고 자상했고 챙겨주었던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하니까 내 걱정도 하고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방 안에 처박혀서 울고 있으면 위로해 줄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그 기대만큼 나를 위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예전에 내 남편이 아닙니다. 뒤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상간녀 생각뿐이고, 상간녀를 만나고 놀러다니고 이야기하고 섹스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내분이 울고불고 호소해봤자 그냥 귀찮은 존재로 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정신이 들면 원래의 남편 모습이 보이지만 한참 바람이 났을 때는 귀신이 씌인 것처럼 전혀 낯선 남자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전에 그 남자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호소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남편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편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피거나 남편을 두려워하면 내 마음 상태를 남편이 바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커페이스를 하는 기간에는 남편이 신이 나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온갖 약속을 만들어서 핑계를 대면서 상간녀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겠죠? 이때 어디 가냐고 어디냐고 가지 못하게 말리거나 동선을 캐묻지 마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상간녀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말린다고 안 가나요? 한두 번은 애들 핑계나 다른 핑계로 말릴 수 있지만 미친 상태인 남편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상간녀를 만나러 나갈 것입니다. 온통 남편에게 신경이 쏠려서 남편에게 집중하면 이 순간부터 아내는 을이 되는 겁니다. 바람핀 가해자가 갑이 되고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이 을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포커페이스 하시고 내 감정을 들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미친 인간이 정신 차릴 때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에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어야 하고 눈치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양가 부모님이나 주변인에게 배우자의 외도는 알리지 마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린 사실을 알게 되면 유책 배우자는 이왕 까발려진 거 그냥 내 맘대로 살아버리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아내에게는 이혼까지 가려고 다 알린 거 아니야? 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공격한다라고 아내를 질타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고 백제라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내를 자신의 적으로 대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답답한 마음에 양가에 알렸지만 특히 남편 집안 식구들은 남편의 가족이기에 아내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죠. 그런데 본질은 본인 아들 재산 뺏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챙기기 바쁩니다. 그들만의 단톡방을 만들어서요.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경우에 훗날 친정 모임이나 명절에 바람핀 남편과 끝내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같이 비참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외도를 끝내고 정신을 차린 남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무 곳에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혼자 감내한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분노를 표출하지 마세요. 분노 표출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로 분노 표출을 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장문의 글을 보내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저는 다 했는데요. 그 시절 제가 온갖 욕을 하면서 보낸 카톡들의 내용을 제가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걸 계속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고 피해 배우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다 사라지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외도 상황 이전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좋은 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분노에 휩싸여서 미쳐 날뛰는 배우자의 바닥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피해 배우자의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이 다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여덟 번째, 남편에게 외도와 상간녀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세요.
납작 엎드리고 있는 남편이든 상간녀에게 미쳐서 외박을 하고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남편이든 외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고 나중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쩌라고. 네, 납작 엎드린 남편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아내가 점점 질리게 됩니다. 상간녀에게 미친 남편은 귀에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되어서 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상간녀 소송하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나가기와 박살 등으로 타격을 주셔야 합니다. 상간녀만 건드리라는 거죠. 남편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편에게는 언제나 당신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9번째, 무조건 버티세요. 포기하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그만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람핀 남편이 되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과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랑 내가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후자의 마음에 들기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만큼 단단해져 있고 성장해져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 회복은 가정을 지키고 난 다음에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혼 소장에 날라오든 가출을 했든 생활비를 끊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셔야 합니다. 요동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유책 사유가 없다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법리적인 혼인관계는 끝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그런 버팀의 세월 속에서 나의 시간과 인생이 너무 아깝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저렇게까지 한 사람이랑 살 수 없다라는 명확한 결심이 섰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버티는 놈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남편이 가출을 해. 그럼 뛰고 솟고 한단 말이죠. 마음부터 아내분들. 그리고 생활비를 끊는다. 그럼 배신감, 울분, 그리고 생활비를 줄인다. 화가 나죠. 이혼 소장을 막 보낸다. 완전히 슬프고 분노가 디글디글한데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못 견디는 거를 그들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정말 흥분했었어요. 왜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새끼랑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방법으로 돈을 끊고 가출을 하고 이혼 소장을 보내는 건데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울고불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올 게 왔네. 생각보다 늦게 생활비 끊었다.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 한 박스, 김치 한 통 갖다 놓고 먹고 살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 돈 버셔야죠. 버티세요. 힘들어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상 9가지로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켜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키셨다면 여러분들은 득도하신 겁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겁니다. 바람핀 남편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서 묵묵히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많이 덥더라고요.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희 카페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장염이라던가 뭐 몸에 염증 같은 거 없도록 다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네, 일단 이번 주말 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